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9일 여의도 펀드매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나름대로 또 반등을 하면서 상을 마쳤네요. 반등을 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일단 가격 조정을 마치고 기간 조정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오늘 한 줄 요약을 달아봤는데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한참 강하게 진행되다가 중간에 가슴팍 정도에 오면서 한번 쉬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팔 사람들은 팔고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폭 기간 조정성으로 들어가다가 9월 28일인가요? FOMC 미팅이 전까지는 뭐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반복되다가 FOMC 조정 미팅이 끝난 이후에 향후 하반기의 시장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장일수록 가장 나타나는 게 개별 종목 장세죠. 네, 개별 종목 장세. 두 번째는 빠른 순환매. 이 이야기가 벌써 3개월째 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을 이끌 리더 종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렇게 시장을 끄는 테마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냥 들락날락 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큰 테마가 나타날 때까지 그냥 쉬는 거죠. 자기 포트폴리오 담아놓고 기다리다가 현금 한 30% 마련해놓고 있다가 9월 이후에는 반드시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래 시장을 이끌 그런 테마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이제 로봇주가 머리를 들고 나서는데 고민이 많죠. 이게 5년 전에 봤던 에코프로 BM LNF의 그 어릴 때의 모습인가? 만약 그렇다면은 몰빵을 하면서 전 재산을 팔아서 쫓아가야죠. 하지만 로봇이는 시장 자체가 이제 개화하기 전인데 과연 전기차처럼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산업이 이러한 것들을 좀 간파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보다는 로봇이 더 느리지만 빅고래는 아닌 것 같아요. 중간 정도 고래? 로봇은 빅고래는 아니고 중간 정도 고래. 한 3배 정도, 한 3년 참으면 3배 정도 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유일하게, 이거다라고 한번 찍어볼 만한 것들은 그 정도, 그 다음 그린 에너지, 이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제가 어제 아침 방송 때 좀 칭얼거렸더니 많은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이 유튜브도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감정의 교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좋았습니다. 어디 답글 달아주신 분들 또 제 글을 봐주는 200명의 용사들에게 지치지 않고 매일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다시 상승 반등을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끝난 걸까? 이런 또 의구심이 또 드는 거죠. 네. 어제 WTI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고, 일단 FOMC 전까지는 박스권 들어갈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잭슨홀 미팅도 있고 시장을 변화시킬 센티를 가늠해 볼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FOMC 미팅까지는 시장은 어떤 정중 동안에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그리고 팔고 싶은 사람은 일단 다 판 것 같아요. 개인들도 우리나라도 2,500 올라오니까 팔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대고 있다가 파는데 가격 조정 일단 끝난 것 같다. 가격 조정이 끝나면 이제 짱 보는 기간 조정 장세가 살짝 있다가 FOMC 미팅을 기반으로 해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 두 번째, 그 안에 나타날 뭔가 새로운 테마주, 이 테마주를 노리고 화살로 작살로 찍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일 발표된 미국 7월 소매 판매 세부 항목을 제가 한번 봤는데 자동차와 부품은 마이너스 1.6, 의류와 액세서리는 0.5, 백화점은 0.5, 참 마이너스죠. 휘발유도 마이너스 1.8. 그런데 온라인과 잡화점이 다시 올랐다는 거죠. 네, 소매 판매에서. 잡화점은 개인의 일상적인 것들이니까 사람이 활동이 많아지고 여름이니까 올라올 수 있고 온라인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다시 코로나에 대한 한치 유행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행에 전 글로벌적으로 유행한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일단은 미국 소매 판매 세부 항목을 보면 핵심인 온라인 이런 것들이 올라온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는 0.06, 네, 겨우 플러스로 들어섰네요.
나스닥은 0.21, S&P는 0.23. 문제는 다우는 뭐 전반기 시장 초반에 빠지다가 창 막판에 올라서는 거죠. 네, 나스닥도 먹었다 터졌다 먹었다 터졌다. 이 말은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장을 불안하게 보고 이익 실현을 나서는 단타 매매가 많았다는 건데 S&P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S&P는 막판에 좀 무너졌는데 그나마 플러스에서 장을 마쳤다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네요. 전일 저녁에 끝난 유럽 증시는 다 올랐습니다. 영국은 0.35, 프랑스는 0.45, 독일은 0.52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베어마켓 랠리 중간을 지나왔는데 이미 이제 3분의 2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 그 한 토막이 남아있는데 그 한 토막을 가기 위해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TV가 전한 금일시장 글로벌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튀르키예, 즉 터키가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14에서 13%로 인하를 했다. 이 나라는 저세상의 나라이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노르웨이가 기준금리를 1.75%로 50비 인상을 했죠. 이 두 번 연속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유로존 7월 CPI 확정치가 전년비 8.9% 상승했다. 역대치 최고를 유지를 했네요. 여전히 CPI 관성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콜스가 주당 순이익을 1.11달러를 발표하며 예상보다 상회했는데 주가는 하락을 한 거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불안하게 봤네요. 콜스는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체인 업체죠. 네. 7점 몇 프로가 주식시장에서 빠지던데 아마 그 소비가 줄 것이라는 그 가정이 좀 3분기, 4분기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건으로 3주 만에 첫 감소를 했다. 네,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 거죠. 독일이 가스 부가가치세를 19%에서 7%로 대폭 인하를 했다. 가스비가 너무 오르니까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좀 줄여주는 거죠. 유엔과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원전 시찰을 합의했다. 그렇죠. 이 원전을 폭파하니 많이 안에는 지금 뭐가 폭파가 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전을 시찰 합의했다.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나와야 러시아와 또 협상이 되는 거죠. 밸런스가 미 연준 당분간 긴축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당분간 긴축 유지라는 것은 생각보다도 긴축 강도를 줄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번 꺾이기 시작한 그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꺾기 위한 그러한 마지막 망치질과 대못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기존은 살짝 과거와 다르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한번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지표상으로 미국 지표상으로 경제 지표를 보면 어루만져 주지 않아도 그렇게 침체가 심할 것 같지 않는 소프트 랜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경제라는 것은 심리고 언제 어떻게 크게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면들을 좀 아주 세밀하고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경제는 무식하게 다루면 정말 큰일 날 정도로 섬세하게 아기처럼 그렇게 다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달러 지수가 지속적으로 강세로 가고 있네요. 네, 107.48%나 107.4를 기록하며 105까지 내려왔던 달러 지수가 107까지 간 거죠. 그렇다면 타국 나머지 통화는 전부 약세라는 거죠. 이런 면들이 최근 계속 들어오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에 살짝 슬로해지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추이 한번 봅시다. 2년은 3.21, 5년은 3.02, 10년은 2.88 이러면서 한 43bp 정도의 스프레드 차이가 여전히 역전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주요 기업들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0.23% 하락했네요. 174달러. 테슬라도 0.37% 하락해서 908달러. 리비안이 1.44. 요즘 리비안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들이 좀 샀다가 리비안을 지금 팔고 나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조지 소로스가 팔았고 다른 헤지펀드들도 리비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0.39% 하락해서 29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4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이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예상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2.39% 상승하면 187달러. 엔비디아 1차 목표 가격은 제가 200달러 회복이라고 그랬죠. 나쁘지 않다.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자녀들의 뭐 미래 저축이라든지 우리 노후 생활 자금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것저것 당타하지 말고 엔비디아 같은 것들 사서 담가서 500달러까지 들고 가는 거죠. 충분히
다시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TSMC는 0.09% 상승해서 89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상승했는 2.21달러, 62달러.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이 베어마켓 랠리의 마지막을 반도체가 찍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제약바이오에서 시작해서 그린, 대체에너지 다 돌고 돌아서 어제는 로봇이 왔다가 다시 이제 반도체가 마지막에 남아 있는데 모든 그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반도체가 전부 바닥에 있는 거죠. 그리고 쉽게 돌아서지 않고 너무 무겁고 이 반도체를 돌려 세울 만한 그러한 것도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반도체를 투자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스럽죠. 거죠. 하지만 항상 주식은 6개월 선반영되는 그러한 모습, 이 반도체를 마지막에 건들 확률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주말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이다. 메타 플랫폼스는 0.02% 하락해서 17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너블록스도 2.17, 45달러. 우리 카페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블로거 친구들도 그렇고, 메타에 지금 묻혀있어 늪속에 빠진 친구들이 너무 많죠. 네,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 이런 등등에 빠졌는데, 메타가 한 번 돌 것 같은데도 전혀 돌지 않고 지속적으로 늪속에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지금 마이너스 40에서 50% 정도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케이스는 방법은 없습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악물고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매로 한번 돌아서서 마이너스 50 됐던 게 한 20, 마이너스 25까지 돌아오면 그때 좀 팔고 나오는 전략인데 치열한 시간과의 싸움, 순환매와의 싸움인데 좀 지치고 힘들고 다른 종목들 다 반등해서 올라오는데 내 것만 늪속에 있을 때 그 박탈감은 정말 미치는 거죠. 예. 주식에서 제일 힘든 게 이 박탈감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견뎌야 되는 만약 난 정말 못 견디고 팔겠다 그러면 한 50% 팔아서 로봇주로 한번 가보시는 것을 강력히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비트코인은 0.57% 상승하며 23,40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자를 한번 봅시다. 이 세상에서 어제도 이야기했죠. 아름다운 조정은 없죠. 조정은 늘 우리 주머니를 털어가는 나쁜 것이기 때문이죠. 전일 국내 시장이 크게 반등하지는 못했지만 나름 그나마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며 마감한 관계로 오늘 미국 시장이 올랐고 또 어제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단기 가격 매매로 인한 매도로 인한 조정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 이미 2500포인트에 도달하자 팔고 싶은 사람들은 매도를 마친 상태이며 중장기적으로 지속 보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뷰가 강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이로 인해서 매도 물량은 단기적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시장은 9월 하순 FOMC가 다가올 때까지 다양한 해석과 향후 전망에 대한 뷰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할 것이다. 여기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단타 종목과 잡주와 순환매가 돌고 도는 그러한 양세. 미시적으로 반도체를 다시 담기 시작한 외국인들의 매수 패턴이 관심거리이긴 하나 여전히 불안한 반도체 업황을 생각하면 그 연속성에 의문부가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7월부터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사면서 상승을 견인했고 중간에 마이크론이 향후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위기가 있었지만 다시 반도체를 좋게 보는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상승 매수로 담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반도체 전문 조사기관 가트라나 트랜스포스트가 전부 다 반도체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자, 다음 주는 9월 FOMC 이전 연준의 빅 이벤트인 잭슨홀 미팅이 25일에서 2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잭슨홀 미팅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어떤 한담하고 서로 얼굴 보는 미팅인데 2000 몇 년도인가 2년 전에 AIT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때 AIT라는 건 평균 물가 목표죠. 그 당시에 이제 막 코비드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다가 막 돈을 쏟아부으니까 물가가 슬쩍 치고 올라오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경기를 긴축할 수 없다. 평균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개념의 AIT 평균 물가 제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러한 중요한 그런 그 제도나 어떤 그 기술적 분석, 기술적 어떤 뭐랄까죠? FOMC의 어떤 미래의 어떤 전망 같은 전략들이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9월 FOMC에 대한 힌트도 우리가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시장과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망을 보는 건지 또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있는 건지를 보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이벤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말이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9월은 50% 인상 확률이 가장 높게 예측 중이죠. 네. 잭슨홀 미팅은 FOMC 이전 시장의 센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미팅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당분간 해당 구간을 활용해 중장기적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전기차 밸류체인과 친환경경 관련주 그리고 각종 인프라 투자와 상관이 높은 산업재 종목들을 편입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로봇이 시장의 선두자리로 치고 나오는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긴 하나 그 영속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죠. 로봇이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이미 로봇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는데 한 번 더 치고 올라올 것인가? 이런 모습들이 한번 보는데 많이 빨리 갔던 것들은 시총이 지금 5천억 개가 있고 좀 늦게 가는 것들은 3천억 수준인데 대부분 한 매드 위에 있는 한 5천억, 7천억 정도 그 다음에 1조가 내년까지 한번 도전해 보아야 될 그러한 가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저는 하루 종일 어제 로봇이 5년 전에 내가 봤던 에코프로비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정말 맞는 걸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말 내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올려준 우리 카페에는 제가 로봇 관련 자료를 많이 지난주에도 올려놨는데 한번 쭉 보시고 정말 로봇이 과거 5년 전에 에코프로비엠 LNF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그 15,000원짜리 지금 뭐 30만원, 40만원 가는 그 전 단계에 있는 모습인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가늠을 해보고 비교해보고 그 당시에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하고 시장에서 돈 끌어 모아서 빛으로 공장을 짓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는데 로봇 기업들을 다 분석해보면 지금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죠. 이제 막 돈들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또 로봇을 또 중국이 잘하는데 중국과의 경쟁도 해야 되고 미국이 또 중국의 로봇과 경쟁을 막아준다면 또 우리는 또 유리한 면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되고 미국은 로봇 산업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주말은 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저희가 여의도에서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이날은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이 두 개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은 물량을 팔고 넘어가자 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죠. 이런 면에서 시장은 크게 오르거나 또 미국이 올랐기 때문에 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아름다운 조정을 했기 때문에 빠지진 않을 것 같다. 개별 종목에 관심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사서 10에서 15% 오르면 일단 한번 팔아주고 또 순환매 바닥에 있는 애들 또 가서 살짝 사주고 이런 것들을 좀 테크니컬하게 잘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나는 머리 아프게 단타 싫다. 그러면 로봇, 풍력, 태양광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최근에 또 올라오는 게 조선 기자재들, 태광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목표를 좀 잘 쳐간 다음에 좁혀가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고 제가 토요일은 거의 방송을 안 하니까 일요일 날 다음 주 거 분석을 해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멋지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